이번 다리미 패밀리 30회에서는 결국 고봉이가 경찰서에 잡혀 들어가고 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무림이가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100억이라는 돈이 쉽게 정리되는 돈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강주가 30억을 태워먹기까지 하는 바람에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없었더라면 다리미는 여전히 눈을 뜨지 못했겠죠. 백지연의 100억이 고봉이의 손에 들어간 것은 결국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고봉이가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봉이를 구해줄 의외의 인물이 두 사람이나 있을 것 같거든요. 다리미 패밀리 30회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의외의 조력자 2명은 과연 누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서강주가 홈쇼핑 2번으로 40억을 벌었다는 거 실화인가요? 아니, 홈쇼핑으로 40억이라니. 이건 그야말로 드라마 속에서도 탑티어의 성공 스토리 아닙니까? 이 차림의 디자인이 워낙 훌륭했던 것도 맞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서강주의 안목과 추진력이라는 거죠. 디자인만 좋다고 40억을 뚝딱 벌 수 있나요? 절대 아니죠. 이런 성공은 그야말로 서강주의 감각과 끈기가 만든 기적입니다.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서강주는 처음부터 성공 가도를 달리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억하세요? 30억 태워먹고 차태웅의 옥탑방에서 고봉이의 눈칫밥 먹던 그 서강주. 그때는 정말 서강주를 보면서 이 친구 사업 접고 그냥 쉬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잖아요. 하지만 그게 다 복선이었다고요. 서강주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실패를 자산으로 삼았고 이 과정에서 그의 진정한 사업가 정신이 빛을 발했습니다. 특히 서강주가 홈쇼핑 계약에서 보여준 카리스마, 이건 단순한 쇼핑 계약이 아니라 마치 자기 인생을 무대로 펼치는 연극 같았어요. 제품을 단순히 팔기만 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걸 왜 팔아야 하는지, 이게 왜 시장에서 혁명인지를 스토리텔링으로 완벽히 녹여낸 거죠. 이쯤 되니 홈쇼핑이 아니라 서강주 쇼라고 불러야 할 판이더라고요. 이제 서강주는 고봉이 앞에서도 나, 이제 이다림의 남자친구입니다. 라고 당당히 선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질문. 고봉이는 과연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까요? 서강주의 성장이 멋지긴 하지만 고봉이가 느끼는 감정의 파도는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요. 강주야, 네가 멋진 건 알겠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차근차근 사로잡도록 해. 서강주의 성공에서 지승돈이라는 인물을 빼놓을 수 없죠. 사실 서강주의 성공에는 지승돈의 묵묵한 서포트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승돈이 차태웅을 회사에 데려왔던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내 핏줄이니까가 아니었다는 거죠. 바로 서강주가 그 상황에 자극받아 더 성장하기를 바랐던 겁니다. 이런 점에서 지승돈은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라 한 발 앞서 인생의 그림을 그리는 설계자 같은 느낌이었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이 대목에서 정말 와. 지승돈, 이 정도면 인생 설계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강주가 회사에 있을 때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던 건 맞지만 지승돈은 서강주의 잠재력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서강주가 약간 배짱과 악바리 근성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태웅을 투입해 서강주의 경쟁심을 북돋운 겁니다. 이 과정에서 서강주의 변화는 정말 드라마틱했죠. 차태웅에게 내가 진짜 서강업 패럴의 주인공이다 라는 걸 증명하려고 서강주는 더욱더 집요하고 날카롭게 변했어요. 그야말로 분노를 원동력으로 삼은 성장의 표본이었죠. 그리고 결국 서강주가 차태웅에게 자극받아 악바리 근성을 터뜨리고 서강업 패럴을 성공으로 이끈 것. 이 모든 건 지승돈의 큰 그림 속 일부였던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서강주가 이 차림을 빼돌렸을 때 지승돈이 그를 무섭게 경고하면서도 실제로는 방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이런 점에서 지승돈은 엄격하면서도 은근히 응원해주는 아버지라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쯤에서 생각해 봅시다.
지승도는 진정한 사랑에 채찍질을 아는 사람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들을 훈련시킨 냉정한 사람이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둘 다라고 봐요. 이 복잡 미묘한 관계가 드라마의 핵심이니까요. 마지막으로 고봉이와 윤미옥의 대결 아닌 대결을 짚어봅시다. 고봉이가 병원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려다가 하필 윤미옥에게 체포당한 장면은 그야말로 최악의 타이밍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윤미옥은 계속 백지연이 도둑맞은 100억을 추적 중이었는데 그 중요한 단서가 바로 고봉이의 지폐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웃긴 건 고봉이가 딱히 나쁜 의도로 그런 건 아니라는 점이죠. 사실 고봉이는 오히려 피해자에 가까운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법은 법이고 윤미옥은 고봉이를 긴급 체포합니다. 이 장면에서 윤미옥이 너무 냉정하다고 느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 윤미옥의 행동은 철저히 원칙을 지키는 경찰의 모습이었죠. 공정함과 원칙을 중시하는 캐릭터인 윤미옥답다고 해야 할까요? 윤미옥의 복잡한 캐릭터를 이해하려면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규칙을 준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감정을 억누르고 정의를 지키려는 인물이에요. 평소 이무림을 도우려 했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윤미옥은 냉혈한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감정을 컨트롤하며 법의 선을 지키려는 인물이에요. 이 점이 윤미옥이라는 캐릭터를 단순한 무조건 딱딱한 경찰에서 인간미 있는 정의의 수호자로 만들어줍니다. 이어지는 예고편에서 강주가 묻어놓은 100억이 발견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봉이가 AA로 시작하는 지폐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연의 100억이 발견된 시점에서 봉이의 혐의는 사라지는 것이 되잖아요. 미옥은 혐의가 없는 사람을 괜스레 의심하는 경찰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돈에게 못할 짓을 했다고 생각하며 고봉이를 도우려고 들 사람이죠. 그리고 지승돈 역시 고봉이를 돕기 위해 나설 것 같습니다. 지승돈이 고봉이에게 연애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건지는 애매하지만 최소한 진정한 우정으로는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고봉이가 체포되었다는 말에 경찰서로 찾아온 모습만 봐도 지승돈이 고봉이를 소중한 친구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백지연이 100억을 찾게 된다면 지승돈이 옆에서 고봉이의 무죄 방면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